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성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불교, 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불교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의미있게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정말 저 불교 영상 재미 들을 게 없는데 드디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너무 변덕스러워서 특히 저기 아랫지방 남부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의 이 섭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낱 먼지와 같기 때문에 자연 앞에서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조심해서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치시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조심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우개를 샀어야 되는데 이 보드마카 지우개가 낡은 거를 깜빡하고 버려버린 다음에 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만큼은 부득이하게 휴지로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불교 영상에서까지 뭘 얘기했냐? 바로 이제 196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스승이 2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대표적인 스승. 그 첫 번째가 이제 스즈키 로시였어요. 스즈키 로시였고, 두 번째가 림포체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했는지, 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불교를 마무리할 건데, 자, 먼저 선종에 있어서 스즈키 로시입니다. 스즈키 로시. 자, 이 사람은 서양에 와가지고, 이제 서양 문물에 호감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대로 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유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된다. 굳어져 있으면 안 되고, 즉 무언가를 모르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게 특히나 잘못된 생각이고 일종의 아집 같은 거면은 더구나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스즈키 로시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사상, 내 불교, 내가 얘기하는 선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 이야기가 잘 들어먹히지가 않겠다. 그래서 서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익숙하지가 않지. 서양에서 불교는 뭔가 낯설잖아. 그리고 그 기본 베이스라든가 디폴트 값이 잘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양이 스즈키 로시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 스즈키 로시는 이 제자들이 불교에 무지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백지상태라는 것이 오히려 더 새로운 사상을 흡수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봤던 거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로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선이라는 방법이 일종의 명상과 같은 방법이 이 로시가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러한 참선을 가르치던 초기에는 일종의 뭔가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자들이 이제 낯선 인간들이잖아요. 이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낯선 인간들인데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씩 조금씩 가르치다가 점점 이제 확장시켜 갔습니다. 확장. 모든 가르침이 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제가 요즘 라틴어 배우고 있는데 이 라틴어의 이제 어미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미 변화를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하다가 확장해 나가면서 1변화, 2변화, 3변화, 4변화까지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어려운 것까지 시작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질려버리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인간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모든 걸 다 알아버려. 그럼 그 사람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죠? 똑같아요, 공부도. 그래서 스즈키 로시도 이렇게 불교도 학문의 일파고 일종이고 일종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르치다가 어떻게 했다? 확장을 시켰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림포체입니다. 림포체.
이 림포체는 여러분들 티베트 라마교입니다. 티베트 라마교예요. 자, 저 누구였어? 로시. 로시는 이제 선종의 참선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림포체는 1960년대부터 영국에서 불교를 전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센터를 세워요. 명상센터를 영국에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 명상센터 이름이 삼예링입니다. 삼예링. 이런 삼예링이라는 명상센터를 영국에 세우는데, 림포체는 원래는 승려였어요. 승려였는데 자기 이제 신분이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불교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하고 승려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전파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이거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받아들이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일단 승려의 승복을 입고 하면은 거부감부터 느껴. 그 사상이 아무리 좋든 아무리 나쁘든 간에 거부감부터 느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크리스트교, 기독교도 목사가 신부가 신부 옷을 입고 얘기하잖아요. 존나 거북해. 이제 무교인 입장에서는 아주 거북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마치 학문적으로 로마 제국과 연관시켜서 마치 학문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종교에 이제 뭐 전도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 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종교적 분위기 물씬 풍기는 냄새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발부터 생겨요. 그래서 팁인데 학문적인 입장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거야. 해보신 분들은. 자, 어쨌든 간에 자, 승려였는데 신분이 장병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림포체는 1969년에 어떻게 했을까? 승복을 벗어버립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서구 방식으로 전환해버려요. 전환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서양 문화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서양 문화 속에 몰입을 해야 내가 이 서구인들 양키들한테 몰입을 해야지 어떻게 돼. 그래야지 비로소 몰입이 없이 어떻게 얘네를 티칭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림포체도 되게 깨어있던 사람인 거죠. 그죠? 맥을 정확히 짚은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영국에서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뭐 거의 뭐 여러분들 청교도 나라잖아. 사실상. 영국 청교도 나라인데 당연히 반대파가 있었겠지. 불교 반대파가 없을 리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는 이 불교 반대파에게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1970년대에 결국에는 미국으로 잠시 떠납니다. 야, 이 새끼들 저항이 너무 거세다. 내가 좋은 거 알려준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저항이 거세냐. 이 막혀있는 새끼들. 이러고 미국으로 떠나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이 각종 수행법이 막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것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해되시겠죠? 결국 미국으로 쫓겨났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는 야, 얘네는 완전 개인주의의 온상이다. 안 되겠다. 자기중심주의만 커진다라는 걸 본 거야. 누가? 림포체가. 근데 로시와 림포체 두 사람은 점진적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정신세계를 고양시켜야 된다. 인간들이 이것을 이제 서양에게 가르쳤다라는 의미. 이 의미에서 중요한 불교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신세계를 고양하는 거야. 뭐 어디 외부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참선이든 뭐 삼예링을 지어가지고 수련을 하든 뭐든 간에 림포체건 로시건 간에 이게 불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서양인들은 이거에 낯설잖아. 이런 개념에 낯선데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추가적으로 근데 로시에 대해서 이제 말을 좀 빌려서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동양에서는 이 로시가 봤을 때 문제 해결 있죠. 이 프라블럼을 솔루션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너적인 측면에서만 어떻게 돼 있다?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본 거예요. 로시가. 근데 서양에서는 스스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성에 있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서양이 좀 더 동양보다 낫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해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진정으로 타인을 돕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예상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로시가. 당연히 동서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동서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융화된 방법이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로 돕는 거야? 문화로서, 종교로서, 그죠? 이러한 관점을 이행하고 있다는 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세상에 불교 센터들 많은 거 아시죠? 불교 센터들. 이 불교 센터들에서 이러한 로시의 관점을 마치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서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타인을 돕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장애인, 환자,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참여하고요. 호스피스 운동 같은 것들 주로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러한 일종의 사회봉사 일련의 활동을 실천한 불교 지도자 중에서 베트남에 여러분들 아실 텐데 틱 나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틱 나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트남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을 돕기 위한 정신치유 활동을 했어요. 참 베트남이 좀 괘씸한 게 뭐냐면은 또 베트남에서 넘어오신 분이실 수도 있어서 또 말을 또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괘씸한 건 괘씸한 거야. 미국이 도와줬잖아.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공산화를 막을 수가 없었어. 이 새끼들이 미국인들이 무기 지원해 준 거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팔아가지고 지들 배불리 먹는데 써버렸잖아. 아니 씨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공산화를 방지하라고 무기를 지원해줬는데 그 지랄을 해버리면 어떡해, 수뇌부에서. 그래서 결국 불쌍하고 애틋한 우리 주민들, 베트남 국민들만 좆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틱 나찬이라는 이 이제 지도자죠, 일종의. 이 사람이 불교 지도자가 뭐 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 미군들이 많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활동을 했는데 전쟁 후유증이 있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 그래서 우울증, 자살 등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아픈 정신 상태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죄의식이라던가 분노, 강박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상태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치 나는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게 해줄 사명이 있다라고 틱 나탄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올바른 사명이고 올바른 생각인 거죠. 자신의 사회활동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그것을 분노로 풀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참 멋있는 말이지. 부당 대접을 받아. 어디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분노로 이거를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뭐하다? 멍청한 생각이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틱 나찬이. 분노 상태에서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타인한테 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이 뭐의 원천일까, 여러분들? 자비심이 에너지의 원천이야. 포지티브 에너지. 긍정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비심을 가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맹목적인 화가 아니라 통찰력에서 비롯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양인들이 이제 불교의 이러한 좋은 차원들을 알긴 했겠지만 가장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되게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뭐였을까? 바로 스승에 대한 복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승에 대한 복종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되게 익숙한 건데 서양 문화에서는 되게 낯선 겁니다, 여러분들.
서양에서는 스승이라는 개념보다 동반자, 친구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마치 왕, 신하 같은 두종 관계가 스승 관계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죠? 잘 생각해보면 아닌 거 아시죠? 신하나 왕과 같은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사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오늘날 무슨 사장이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양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낯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가 서구로 전파될 때 어땠을까? 스승의 권위를 받아들이는데 스승의 이 권위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왜 동양에서는 스승에게 이렇게 권위를 주고 권한을 위임하거나 인정하는가? 바로 스승은 본성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존재죠.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선각했다고 표현하죠. 스승을 왜 존경해요? 스승한테 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선각한 존재라는 거야. 진리, 본성을, 그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제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도 깨달음,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존중하는 거죠. 여전히 이제 이러한 스승의 역할을 서양에서 조금씩 받아들이긴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땠을까, 여러분들? 관습적 부분에서 수용이 안 되는 애들도 있었어. 야,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해 못 하겠어. 스승이 뭔가 억압적인 것 같아. 불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얘네가 해결해야 돼야 할 과제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야. 이건 뭐 동양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3세계 뭐 사람들이나 외계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서양인들이 이 스승의 권위에 대한 거, 선각한 존재라는 입장, 스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마치 옛날에 서양 문명에서, 로마에서 교회를 통해서만 신에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스승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 그래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메커니즘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교는 서양의 문화에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마치 유기체처럼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은 독특한 스페셜한 형태를 지니고 발달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불교는 진화 중이다. 앞으로도 불교는 진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서양 불교가 어떤 모습을 앞으로 취하든지 간에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 뭐예요? 본질. 본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불교는 뭐다? 자비심의 종교다. 뭐다? 깨달음의 종교다. 각성의 종교다라는 거죠. 지혜의 종교.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자비심의 종교라는 커다란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속세에서 활동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내세 아닙니다. 속세에서 살아가는 도중에 깨닫고 자비심을 갖고 지혜를 갖고 실천하는 종교다라는 사실은 어떻다? 서양이건 동양이건 아프리카건 지중해건 간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긴 불교 영상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고생했습니다. 단독자도 고생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흥미라던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확장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대망의 대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불교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